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계신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시간 긴급 진단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핫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긴급진단으로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둔 과연 설설설 그 설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숫자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숫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실 텐데 SK바이오팜이 아직은 우리 시장에 없기 때문에 100%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까 하면서 SK바이오랜드, SK케미칼을 사고 있거든요. 100%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SK 어떤 바이오팜과 100% 연관이 있는 종목은 사실 SK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주사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SK 바이오랜드의 어떤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네. SK 정도가 그나마 좀 100%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SK 바이오랜드라든지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냥 SK 그룹주로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의 경우에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게 SK 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그와는 연관성이 100%라고 하지만 SK바이오랜드라던가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사실 전혀 지분 구조로는 엮여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바이오랜드 그리고 SK케미칼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케미칼보다는 바이오랜드가 아직까지는 좀 대장인 것 같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그룹 내에서 어떤 바이오 계열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 업계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원료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원료, 그다음 마스크팩 생산 등이 주 사업인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과는 전혀 연관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팜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좀 요동을 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FDA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상장을 이제 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SK 바이오랜드가 좀 상당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관성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만 이제 같은 그룹 내에서 바이오 계열이다 보니까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SK바이오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이라는 상장 이슈와 맞물릴 때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때를 탈출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드릴게요. 일단 지금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는 기관이 상당히 좀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관과 외인은 좀 매도를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주차가 좀 바뀌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엔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좀 시세를 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로 들어가시기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조금씩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45,000원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의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인 만큼 오늘 리포트 흐름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SK바이오팜이 가면 SK가 그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갈 수가 없다라는 리포트의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 SK 최근에 단기 급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해야겠네요. 일단 SK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완만하게 좀 다시 한번 횡보를 거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팜의 이슈로 인해서 상장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봉보다 좀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120선이 좀 어느 정도 좀 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생각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차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좀 더 보시게 되면 2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봉에서 한번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바이오팜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이렇게 대여가 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합니다. 과연 SK바이오팜의 몸집이 6조 원가량으로 커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네. 근데 SK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 제약바이오 쪽에 힘을 많이 쏟아붓고 있긴 한데 케미칼도 요새 부각되고 있고 SK바이오랜드는 전혀 좀 연관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SK바이오팜이 아닐까? 이제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K그룹 자체에서 지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지금 회사에서는 한 약 4조 원 정도로 지금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구주라든지 신주의 어떤 발행 방식이라든지 이제 공모가를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일단은 뭐 한 2조 8천억에서 지금 최대 뭐 3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지금 SK 같은 경우 4조, 그다음 시장에서는 뭐 5조에서 뭐 10조까지 좀 그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2, 3조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고 지금 판매가 시작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신약 판매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약 개발 업체의 좀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계속 주가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좀 더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좀 폭발적인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을 봤을 때 기업 가치가 5조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 제가 볼 땐 이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FDA 품목 허가를 받은 신약이 2종이 있거든요.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었죠? 일단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기술 수출이라는 걸 많이 좀 합니다. 아니면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를 만든다던가. 예, 맞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출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지금 로열티를 받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품의 허가 그리고 영업망 구축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제 동사 자체의 힘으로 지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 바이오 산업의 좀 어떤 위치를 한 단계 좀 끌어올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모든 이제 판매되는 이런 약에 대한 이제 매출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 동사의 어떤 시총이라든지 좀 주가를 올리는데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높은 어떤 이제 추후에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의 매출 그리고 실적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약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투자 비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많다가 이제 하나씩 돈벌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거기에 프리미엄 가치까지 평가가 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5년, 16년, 17년, 18년 가뭄처럼 없다가 바로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7월 1일에 코스피 상장하는 SK바이오팜을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번 공모 시장이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를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억을 내놓으면 1억을 걸면 10주가 떨어지는 그 정도의 굉장히 조금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모 시장에 뛰어들기가 좀 어렵겠네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유통 물량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일단 뭐 공모 주식주가 지금 2천만 주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공모 희망가가 이제 3만 6천에서 4만 9천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전체 주식의 11% 정도만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공모 물량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2천만 주가 안 되는 가운데 뭐 우리 사주가 그다음에 125만 주,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1,100만 주를 좀 가져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있는 좀 물량은 900만 주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힘들고요. 분명히 이제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초반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잡기가 매수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타이밍에 놓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도 알겠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에 따라서 SK바이오팜을 못 잡게 되면 관련된 종목, 뭐 물론 이제 100% 엮이지는 않았지만 뭐 SK바이오랜드라든지 SK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 시장에 뛰어들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안주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럼 네.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말해주세요. 우리 팀장님 같다면 SK바이오팜을 좋게 보신 투자자분들 어떻게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모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때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공모 시장을 먼저 뛰어드는 게 맞다 판단이 들고요. 네. 일단은 가격이 올랐으면 일단 좀 조정이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2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언가 목표 주가 같지 않으세요? 바로 SK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평균치를 좀 추산을 해봤는데 SK가 지금 바이오팜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뭐 30만 원 이상 지금 목표가를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차적으로 한 25만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K바이오팜이 좀 상장을 하고 그 네. 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올 말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여러 가지 좀 제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32만 원 목표가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스윙이라든지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익을 원하신다면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SK바이오팜의 대안으로 SK를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증권사별 목표 주가가 지금 32만 원까지 평균치로 나온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안 뛰어들 만한 이유가 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쉬운 건 KTB 증권에서는 22만 원 거의 현재가를 목표가로 제시한 것 같고 제일 높은 게 유한타증권의 32만 원이네요. 평균치가 아니라 지금 높은 가격이 32만 원 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팀장님은 SK바이오팜의 가장 연관이 큰 대안주로 SK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수 의견 주시죠. 일단 현재 지금 수급을 봤을 때는 뭐 기관이나 지금 외인이 좀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급하게 좀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사실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조정 있는 상황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사실 아까 좀 주봉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언저리에서 분명히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우리 팀장님은 1차 목표가로 25만 원, 2차 목표가로는 28만 원, 네. 32만 원까지는 보지 않으니까 한 그 정도 가격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7월 1일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이게 될 SK바이오팜 그와 관련한 대안주들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